안녕하세요. 인천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고영환입니다. 근데 이게 어깨 질환이랑 목 디스크랑 되게 증상이 비슷해요. 여기 어깨가 아프면 목이 아픈 거야? 이렇게? 근데 저만 그런가? 사실 어깨 질환과 목 질환은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어도 이게 실제로 어깨인지 아니면 목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 보고 아픈 곳을 직접 만져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이쪽을 만지면 어깨일 확률이 크고, 그리고 이쪽을 만지면 목 질환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을 봤을 때 이제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움직였을 때 통증이 심하고, 목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환자가 아프거나 뭐 저리거나 쑤시거나 뭐 다양한 등으로 이제 통증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야간통이 심해집니다. 목 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야간통이 더 심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두 군데가 모두 다 안 좋아서 저희 병원에 동시에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어깨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깨를 썼을 때 아프다, 팔을 올리거나 뭐 뒤로 하거나 이럴 때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목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어깨 동작이랑 상관없이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제가 보기에는 가서 네. 공부를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다른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어깨선이나 이런 건 다 헷갈릴 것 같은데 네. 다들 헷갈려 하면서 오시구나. 네. 딱저 어깨선 근육인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일단 실제로 환자분들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병원에서 뭐 실제로 이제 진단을 잘못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깨 이제 질환이 크게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십견, 두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 그다음 세 번째는 석회성 건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가 되게 헷갈립니다. 간단하게만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십견은 이제 어깨 관절막, 관절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깨를 감싸는 주머니에 이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그 주머니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질환입니다. 이건 진짜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깨가. 그래서 어깨가 굳어버리게 되면 환자분께서 아파서도 못 올리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팔을 잡고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절의 능동적, 수동적 운동 범위가 모두 다 제한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어깨 주변에 있는 4개의 힘줄로서 어깨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힘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파열이 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통증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의사가 팔을 잡고 올리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십견과 이제 감별점이고요.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회전근개나 아니면 회전근개 주변부에 칼슘이 침착돼서 석회가 생기는 질환인데, 이제 갑자기 환자분이 2, 3일 전부터 어깨가 너무 아파서 내원하게 됐다. 그러면 주로 석회성 건염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질환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근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오십견이 왔다, 뭐 석회성 건염이 왔다, 그러면 그 질환 자체에 대해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환을 일으키는 것들이 결국에는 회전근개거든요. 회전근개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주변부에 있는 관절막이 염증이 생겨서 굳게 되고,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거나 안 좋거나 그러면 그 회전근개 안에 석회가 침착해서 석회성 건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회전근개에 대한 제대로 된 이제 검사가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제 제 환자분 중에서 주변에서 이제 뭐 석회가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이 있던데, 실제 석회 때문에 그 환자가 아팠던 게 아닌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엑스레이 석회가 보이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환자를 보면 의외로 오십견이거나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 어깨가 이제 많이 쓰면 누구든지 이제 회전근개는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깨를 쓰지 말아라. 근데 그거는 안 쓰게 되면 결국에는 근육의 힘줄은 퇴화가 되는 거니까 아예 쓰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깨에 안 좋은 동작을 최대한 피하는 거. 예를 들자면 어깨에 안 좋은 동작은 사실 이제 무거운 물건을 이 머리 위로 높게 올리는 동작은 사실 무리가 좀 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게 좀 반복이 되면, 휴식 없이 계속 그런 동작이 반복이 되면 그런 것들은 좀 무리가 올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동작이라 하더라도 어깨를 옆으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은
아무래도 조금 더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십견이 안 생기려면 어깨가 이제 아팠을 때 염증 조절을 잘 하고 어깨를 굳지 않게 스트레칭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십견에 이제 좋은 스트레칭법이 또 있어요. 예쁘네요? 그거네. 예쁘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티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건데, 이 티바가 없다고 하면 집에 있는 등산용 지팡이, 등산 스틱이 T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없으면 효자손이나 하물며 빗자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 동작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전방 거상,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팔을. 그래서 팔을 누워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전방 거상 동작.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깨를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 동작. 그거는 손잡이를 이쪽으로 잡고 반대쪽 손으로, 자, 여기도 중요한 거는 겨드랑이가 붙어 있어야 되고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붙이고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자, 손을 이렇게 잡고 바깥으로 어깨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손으로 이 반대쪽 어깨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손은 무늬나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몸을 돌려줘도 돼요. 상대적으로 팔이 외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픈 손을 등 뒤로 하는 건데, 이제 이 손을 등 뒤로 하는 동작은 어깨가 내외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외전을 하려고 보면 손이 이렇게 배에 닿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내외전하는 건데, 이거를 이런 티바를 이용해서 당겨도 되지만 집에 있는 수건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아픈 팔을 아래로 하고 안 아픈 팔을 뒤로 해서 잡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내외전 동작.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내전 동작이라고 해서 아픈 어깨를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자,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아픈 어깨 팔꿈치를 반대쪽 팔로 눌러서 이 팔꿈치 안쪽이 반대쪽 어깨에 닿도록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 거상, 그 다음에 외회전, 내외전, 내전, 이 4가지 동작이 가장 기본 동작입니다. 나머지 동작들은 여기서 거의 파생된 동작들이죠. 4가지만 해도 상당히 좋아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깨가 좋아지려면 어깨 운동보다는 등 운동을 해야 돼요. 결국에 어깨도 날개뼈에 붙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등 운동하면 결국에는 그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어깨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등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안정성 운동들을 하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하고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어깨도 똑같아요. 주변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속에 있는 회전근개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어깨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거죠. 운동하세요.